만약에 우리가 날씨를 정말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긋지긋한 가뭄이나 끔찍한 산불 같은 걸 그냥 단번에 해결해 버릴 수 있을지도 모르죠. 오늘 바로 그 기술, 인공 강우의 상용화를 둘러싼 아주 뜨거운 논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진들 왠지 낯설지가 않죠. 바짝 타들어가는 땅, 모든 걸 삼켜버릴 듯한 산불, 숨막히는 잿빛 하늘, 마치 자연이 우리에게 등을 돌린 것만 같은 이런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람이 직접 비를 내리게 할 순 없을까 하고요. 바로 이 절박함이 오늘 이야기할 인공강우 기술을 현실의 문제로 끌어올린 진짜 이유입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논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전체 그림을 한번 보시죠. 먼저 왜 이 기술이 필요한지 그 배경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찬반이 가장 치열하게 맞붙는 세 가지 핵심 쟁점들을 하나씩 짚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어떤 질문이 남게 되는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문제 상황이죠. 아니, 인공 강우라니 무슨 공상과학 영화 같은 소리냐 싶을 수도 있는데 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마주한 현실, 그러니까 가뭄, 산불, 미세먼지라는 이 재앙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아이디어가 바로 인공강우의 상용화입니다. 이건 단순히 실험실에서 연구하고 끝내는 수준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원할 때 비를 내리는 걸 하나의 국가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자는 정말 대담한 제안인 거죠. 그럼 인공강우가 정확히 뭘까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하늘에다가 요오드 화은 같은 일종의 비의 씨앗이 되는 화학 물질을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 속에 떠다니는 아주 작은 수증기들이 이 씨앗을 중심으로 뭉쳐서 무거운 물방울로, 즉 비로 내리게끔 인위적으로 도와주는 기술이죠. 그리고 상용화는 이 기술을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쓸 수 있도록 법이나 제도로 뒷받침하자는 거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논쟁의 첫 번째 충돌 지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해결책을 동원해야 할 만큼 정말로 심각한 걸까요? 자, 이 슬라이드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똑같은 문제를 보고 있는데 양쪽의 생각이 정말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한쪽에선 이거 너무 심각하다. 빨리 기술 써야 한다. 이러고 있고 다른 한쪽에선 아니 이거 기후 문제만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그런 거니까 관리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맞서는 거죠. 찬성하는 쪽은 아주 충격적인 숫자를 근거로 듭니다. 보세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산불 발생 빈도가 무려 2.5배나 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2000년대 이후로 가뭄 발생 횟수도 2배로 늘어난 것까지 생각하면 이건 더 이상 그냥 지켜볼 수준이 아니다. 심각한 위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하지만 반대 쪽에서는 그 원인을 좀 보라고 반박합니다.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이 자연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의 부주의라는 거죠. 논밭이나 쓰레기 태우다가 불이 번지는 것까지 포함하면 무려 59%가 사람의 실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로 비를 내릴 게 아니라 애초에 불이 안 나게 예방하는 게 먼저 아니냐는 겁니다. 네, 일단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는 걸 확인했고요. 그럼 한 단계 더 들어가 보죠. 설령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해도 과연 인공강우가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혹시 더 큰 문제를 불러오는 판도라의 상자는 아닐까요? 이 슬라이드가 바로 두 번째 충돌의 핵심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장밋빛 약속과 혹시 모를 미지의 위험이라는 재앙 사이의 딜레마, 바로 이겁니다. 찬성 측은 이 기술의 잠재력이 이미 충분히 증명됐다고 말합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2018년부터 3년 동안 70번 넘게 실험을 했는데 그중에서 51번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비행기 딱 한 대로 이뤄낸 성과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늘리면 훨씬 더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반대 측은 이 기술이 아직 열어서는 안 돼 판도라의 상자일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기술 자체가 아직은 미숙하고 생태계를 교란할 위험도 있는 데다 심지어는 이웃나라에 내릴 비를 우리가 중간에 가로채우는 비도둑이 될 수도 있다는 아주 심각한 우려들을 제기하고 있죠.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 지역의 날씨를 조작하는 게 다른 나라에는 심각하고 어쩌면 적대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비도둑질 논란인데 이게 잘못하면 국제 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충돌 지점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죠. 그래서 과연 그 돈값을 하느냐는 겁니다. 찬성 측은 아주 강력한 경제적 논리를 내세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10년에 분석한 자료인데 약 36억 원을 투자하면 무려 60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예측했어요. 다시 말해 투자금의 16배가 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 측은 그건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이고 현실은 다르다고 맞받아칩니다. 실제로 2018년부터 5년 동안 20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쏟아부었는데 국회에서는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었다는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는 거죠. 결국 이거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네, 이렇게 팽팽한 논쟁들을 따라오다 보니 우리에게는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이 남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논쟁은 단순히 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술의 힘으로 자연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거대한 야망과 자연이 가진 고유한 한계 사이에 오래고도 근본적인 충돌인 셈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앞에 놓인 질문은 우리가 과연 날씨를 통제할 수 있는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걸 넘어서 설령 할 수 있다고 해도 과연 그래야만 하는가? 라는 훨씬 더 깊은 질문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연을 통제하려는 인간의 시도, 그 진짜 대가는 과연 뭘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